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각 후보들의 메시지들이 각양각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유난히 귀에 자주 들어오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정치 보복은 결단코 하지 않겠다. 네, 바로 그 후보가 말하는 말. 자꾸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 공언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거 원 믿을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전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간 그가 해왔던 수많은 거짓말들 때문입니다. 모른다고 했다가 안다고 했다가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처음 들으면 어딘가 균형 잡힌 듯한 인상의 문장입니다. 내라는 단죄야 돼. 정치 보복은 없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순간, 이건 참 굉장히 묘한 자기 모순을 품고 있는 문장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말의 겉과 속이 다르고 선언과 의도가 따로 움직이는 구조랄까? 오늘은 이 말의 해석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발언의 논리와 맥락을 냉정하게 우리 다 같이 분석해 보자고요. 자, 저 문장에서 내란 세력 단죄, 이 단어는 누구를 겨냥하는 것 같으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수차례 발언에서 내란 세력은 반드시 단죄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 표현에서의 내란 세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라는 거예요. 범위가. 민주당과의 이재명 후보의 여태까지의 인터뷰 토론의 연설들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내란 혐의를 암시하며 지목한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치권, 더 넓게 나아가 2차 내란이라며 사법부까지.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내란 단죄의 대상은 현 여권 전체와 더불어 사법부까지 포함이 되게 돼버려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내란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전복 시도, 헌정질서 파괴, 군사 반란에 준하는 중범죄, 즉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내란 단죄란 사실상 본인과 반대되는 진영 전체, 그리고 사법부까지도 이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놓겠다라는 선언과도 가까운 말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말 직후 이렇게 말을 하죠.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단죄하겠다라고 말한 대상은 그야말로 본인들을 제외한 거의 모두, 자신을 수사했던 수사기관, 정치적으로 지지한 여당의 정치인들, 당 모두가 포함되어 있죠. 국민의힘 당 자체를 내란당이라 묘사하는 마당에 뭔 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은 정치 보복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도 짙은 상황.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말을 합니다.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란은 단죄하겠다. 이건 이런 구조와 같습니다. 상대 행위를 내란이라 규정하고 그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형사처벌을 추진하면서도 정치 보복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 참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법적으로 정치 보복이란 정권을 잡은 쪽이 과거 정권이나 반대 세력을 향해 정치적 이유로 수사나 처벌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을 수사했던 세력, 비판했던 세력들 포함 사법부까지도 제2의 사법내란이라며 규정하며 매도했죠.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 정치 보복은 없을 거지만 내란 세력은 단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정치 보복이 아니라도 단언할 수 있는 기준이 과연 있을까요? 법적 정당성을 강조를 하더라도 단죄 대상이 되는 사람이 모두 이재명 후보와 정치적으로 대립한 인물들이라면, 그런 당이라면, 그런 법조인들이라면 그 수사와 처벌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해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정치 보복은 나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다 라는 선언으로 면책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행위의 실제 대상, 실제 절차, 그리고 의도가 정치적 판단과 맞물려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란당으로 몰아가며 윤석열을 지지했던 모든 이들을 내란 세력이라 부르고 정치 보복은 않겠지만 내란은 단죄하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런 구도가 맞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본인을 향한 수사는 모두 정치 수사였고 본인은 억울했다라 주장을 했죠. 정적을 죽이는 행위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집권을 해서 내란 단죄를 명분으로 하는 수사, 형사처벌들은 정치 보복이 아닌 정의로운 단죄라니 헛웃음만 나오죠. 이거는 본질적으로 같은 행위를 주체만 바꿔서 정반대로 해석하는 프레임입니다. 정권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매번 정권에 따라 정치와 보복의 의미가 바뀌면 그 사회 법치는 유지가 될 수가 없죠.
자, 최근 이재명 후보 정치 보복은 결단코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민을 향한 약속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내가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 내가 하는 모든 조치는 보복이 아니다 라는 선언적 자기 면책의 프레임.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이유는 향후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법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그 모든 것을 정의로운 내란 단죄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정치적 반대자를 내란 세력이라 규정하고 그를 수사하고 단죄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정치 보복은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그의 말,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무서운데요. 이 말은 온화한 메시지가 아니라 상대를 향한 강력한 정치적 경고로서 개인적으로 들립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 내란은 단죄해야 돼 정치 보복은 없다. 이 말이 담고 있는 모순을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말 그저 흘려듣기에는 너무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그들과 반하는 모두, 국민의힘 모두, 심지어 2차 사법 내란이나 정의하며 사법부, 대법원장까지도 겁박했던 사람들이니까. 오늘의 샤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